안녕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날은 월요일인데 오늘 좀 전에 다시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놈의 이태원 사건 때문에 우리 또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같이 공부하시는 김진환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선생님이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화면도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계속 진도를 쉴 수 없으니까 김진환 선생님도 좀 쉴 수 있게 선생님이 혼자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그동안 개정 과목 배운다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습 많이 하고 과제도 많이 풀어봤었죠. 근데 이번엔 이제 다른 진도를 한번 나갈까 해요. 그동안 배웠었던 것 하도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까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좁아서 잘 안 보이나 봐. 우리가 회계라는 걸 배웠는데 회계의 뜻, 목적 이런 거 배웠잖아요. 회계의 뜻 기억나니? 뜻?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회계의 뜻은 이런 거였어. 회계라는 건 회사에서 장사를 하고 나면, 거래가 발생하면 그걸 어떤 적당한 기준에,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잘 동계산을 하는 거야. 동계산. 복식부기로 동계산한다 그랬죠. 복식부기. 동계산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게 회계였어. 회사에서 장사한 걸 동계산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 유용한 정보가 뭐냐고? 두 가지였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회사가 돈을 얼마나 남겨 먹었느냐. 두 가지. 회계의 뜻은 회사에서 동계산해서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얼마 남겨 먹었는지 계산하는 것. 그게 회계의 뜻이었어요. 기억하죠? 그 다음, 뜻을 배웠으면 목적 했었던 거 기억하니? 회사에서 장사한 거 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얼마 남겨 먹었는지 그게 뜻이면서 곧 목적이라 그랬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유식한 말로 재무상태라고 했고, 얼마 남겨 먹었는지 경영성과라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이런 용어들? 자, 그러면 회계의 목적은 내가 우리 회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재무상태와 얼마를 장사해서 남겨 먹었는지 경영성과 두 개를 계산해내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막 동계산해서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두 가지였죠.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표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표가 손익계산서. 그럼 회계의 목적은 이렇게 되겠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 이게 회계의, 안 보인다. 목적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부터 다시 이야기해 볼게.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알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 내가 가진 재산과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불렀어요. 자산. 우리 회사의 재화와 채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 채권 합쳐서 자산. 우리 회사의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 내 거 아니잖아요. 빚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빚을 빼야지. 이 빚을 뭐라고 부른다고? 부채.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게 진짜 내 자산, 순자산. 순자산을 다른 말로 자본. 기억하나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0원인데 그 중에 빚이 700원이야. 그러면 진짜 우리 회사의 재산은 300원. 이렇게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안 보여도 이거 화면 보자.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남겨 먹었느냐인데 두 가지만 알면 됐어서 두 가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수익. 돈을 얼마나 썼느냐,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남겨 먹은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뭐라 부른다고? 이익이라고 불렀고, 혹시 비용이 더 크고 수익이 작으면 그만큼은 손실이 난다 그랬죠? 이익과 손실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중요한 거였죠? 자, 우리가 회계를 배우려면 크게 첫 번째 외워야 될 것들 기억하니? 이거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이게 첫 번째 외워달라고 했던 거예요. 회계의 목적이 동계산 잘해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알고 싶은 거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겠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알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을 알면 됐던 것. 이게 첫 번째 외워달라고 했던 것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던 그 다음에 이 이야기였어요. 우리 회사의 재산도 1,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돈으로 1,000원이 있는 것과 건물로 1,000원이 있는 것과 물건으로 1,000원이 있는 게 다르잖아. 세뱃돈 기억하죠? 돈으로 1,000원 받는 게 상품권 1,000원 받는 것보다 낫고 상품권 1,000원 받는 게 가방이랑 선물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유동성이 있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재산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도 있을 거고 받아야 될 돈도. 그러면 봐봐.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가. 돈이 얼마 있고 건물이 얼마 있고 땅이 얼마 있고 받을 돈이 얼마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각각의 가지를 뭐라고 했던지 기억하나요? 그걸 계정이라고 했어요. 계정. 각각을 계정이라고 했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서 가진 빚,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상품을 팔고 못 받은 빚, 이런 빚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돈 쓴 비용에는 월급 때문에 돈을 쓴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수도세를 쓴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전기세를 쓴 비용이 있을 수 있고 핸드폰 요금을 쓴 비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그 각각이 있을 거고 돈을 번 수익에도 상품 팔아서 번 돈이 있고 이자를 받아서 번 돈이 있고 하다못해 누구한테서 받은 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이 여러 가지를 계정이라고 했어요. 계정. 기억하죠? 이 계정에는 이름이 있어. 이름. 누구는 돈이라고 쓰고 누구는 쩐이라고 쓰고 누구는 옷가대라고 쓰면 무슨 재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약속한 이름이 있는데 그 약속한 이름을 뭐라고? 계정 과목이라고 했어요. 계정 과목. 잘못 썼네. 다시 써줄까? 약속한 이름 계정 과목. 이 계정 과목을 외운다고 우리가 3시간, 4시간이나 계정 과목을 외웠죠? 문제도 풀고 퍼즐도 하고 세무사님 강의도 듣고 사회에서도 다 쓰는 약속한 이름이거든요. 여러분이 외워줘야 될 두 번째 이 약속한 이름이에요. 지금 시간에는 그걸 복습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외웠다고 생각할게요.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진도 나갈 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우리 앞으로의 진도거든. 자, 그러면 뭐 대충 대표적인 것만 해볼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라고 하지 않고 현금이라고 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대표적인 이름 건물이라고 불렀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이 아니라 토지라고 불렀던 것 기억하나요? 빚인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면 줘야 될 빚이 있어요. 돈을 빌렸다. 차입금. 1년 이내면 단기 차입금, 1년 넘으면 장기 차입금. 자, 그리고 자본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본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사장님이 출자한 금액 선생님이 쉬운 말로 풀어준 아마 프린트가 있었을 거야. 그걸 봤으면 좀 도움이 될까 싶으네. 돈 쓴 비용에도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돈 쓴 비용? 어떤 비용이 있었더라? 월급을 썼으면 뭐라고요? 급여라고 약속했어요. 봉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썼냐? 전기세를 썼다고요? 그러면 수도광열비라고 하기로 했어요.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접대했다고 접대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등등 있었고 상품 팔아서 돈을 벌면 뭐라고 한다고요? 상품, 매출, 이익.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집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받았어요? 그건 뭐라고? 무슨 돈? 임대료. 임대료가 비용처럼 생겼지만 이름은 수익이에요. 우리가 집을 빌려주고 받은 수익, 임대료. 혹시 우리가 집을 빌려 쓰고 낸 월세가 있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하죠. 괜찮다니까. 이거 다 못 외워도 괜찮아. 앞으로 한 개 한 개 배워나가는 게 우리의 진도거든. 근데 지금은 이것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어. 어디까지 알아둬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알아줘야 될 것, 다 못 외웠지만 자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계정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어떤 재산이 있을 때는 무슨 계정이라고 하고 그게 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차입금, 미지급금 이런 건 부채다. 그 다음에 급여, 수도광열비, 접대비 같은 거는 비용이다. 그 다음 상품 매출이익, 임대료, 이자 수익 같은 건 수익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지금 말한 이 두 가지를 외우고 나면 우리가 정말 회계를 하기 위한 기본은 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외울 거 없어요. 지금부터는 이 외운 거 가지고 응용만 해나가면 되는데, 오늘 배울 진도를 안 나오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학하자마자 학교에 오면 이 개정 과목을 잘 외웠는지, 이 개정 과목들이 자산 개정 과목인지, 부채 개정 과목인지, 자본 개정인지, 수익 개정인지, 비용 개정인지,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마 수행평가가 될 겁니다. 시험, 우후! 좋아, 시험. 자, 이렇게 복습을 한 이유는 오늘 배울 것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오늘은 뭘 배우느냐? 오늘은 12차 시 12번째 수업이고, 이름을 거래의 8요소라고 했어요. 거래의 8요소. 예전에 거래 배웠는데 왜 또 거래의 8요소냐고요? 이번에 배울 것과 예전에 배운 것들을 합쳐서 한번 해볼까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볼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1시간 수업이지만 선생님이 한 20분, 30분 안에 끝내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웠던 거 가지고 복습만 하는 거니까, 응용만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 했죠? 자, 다시 깨끗하게 써줄까? 깨끗하게 써줄게. 비용, 수익, 자산, 부채, 자본.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외웠던 거. 자, 자산은 왼쪽에 적었어요. 이 왼쪽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까요? 이야기 한 적 있는데, 회계에서 왼쪽은 차변이라고 불러요. 차변. 아무 뜻 없어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면 우리 전문가들만, 회계하는 사람들만 차변이라고 하니까 뭔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대변. 두 개의 자리가 있어요. 왼쪽에 차변, 오른쪽에 대변.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비용이 적혀져 있고 대변에 수익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 다시 외울 거 없잖아요.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외웠으니까 왼쪽에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있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있다. 차변, 대변이란 말만 알면 되잖아요. 옛날에 오른쪽, 왼쪽 외울 때 오른손 밥 먹는 손 외웠던 것처럼 오른쪽 대변, 왼쪽 차변. 좀 더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오면 이야기해 줄게요. 나중에 방송을 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자, 정리해 볼게. 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까? 회계에 적는 자리가 두 개가 있어. 복식북이니까. 단식북이는 한 번 적는 건데 복식북이는 두 번 적는 거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을 뭐라 부른다고요? 차변. 오른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똥. 대변. 대변 그럴 때 여러분 웃었죠? 똥 같다고. 네. 쌤도 그렇게 외웠습니다. 처음에. 왼쪽에 차변, 오른쪽에 대변. 자, 이제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차변에 적히는 항목이 뭐가 있었죠? 재무상태표에 있었던 거. 자산. 맞습니다.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 적혔던 게 뭐였지? 부채. 맞나요? 빚. 우리 회사가 가진 빚.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자본은 어디였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자본. 대변이죠? 그러니까 자본도 대변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비용이 어디였더라? 비용이 차변이었어요. 비용이. 왜냐하면 자산은 좀 뭔가 플러스 느낌이고 부채는 좀 마이너스 느낌인데 비용은 마이너스 느낌이고 수익은 플러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려 하는데 자산과 비용이 같은 쪽입니다. 그리고 부채, 자본, 수익이 대변이고요. 잘 외웠나요? 자산, 비용은 차변.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더 외울 거 없죠? 예전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외웠으면 더 할 거 없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디라고? 외울 수 있겠니? 자산 자리 어디? 차변. 정답. 비용 자리 어디? 차변. 부채 자리 어디? 대변. 자본 자리? 대변. 수익 자리? 대변. 이게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그런데 생각해보자. 오늘 배울 거 이제 연결해볼게. 거래라는 거 기억나니? 거래. 일반적인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가 다르다고 했죠. 우리 회계상의 거래 외웠잖아. 회계상의 거래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비슷한데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비슷한데 우리는 요 회계상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는 뭐라고? 기억하나요? 이렇게 했었죠. 여기 있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것만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어야 적을 게 있고 적을 게 있어야 이 재무제표를 만들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해볼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변화가 생기는 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산 자리가 여기라 그랬고 부채 자리 여기, 자본 자리 여기, 수익 자리 여기, 비용 자리 여기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자리라고 막 외우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 싶으네. 여기가 자산 자리인데 여기에 자산이 적힐 수도 있어요. 여기가 부채 자리인데 대변이 부채 자리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차변에도 부채가 적힐 수 있어요. 자본이 대변에 있는데 자본이 차변에 적힐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러면 비용은 차변에 있는데 대변에 적혀도 될까? 네, 적힐 수 있어요. 수익이 대변에 있는데 차변에 적힐 수 있을까? 적힐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 자리가 없는 거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차변에 적히고 대변에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적히니까 다 적히는데 자기 자리가 있다 그랬죠. 자기 자리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있는 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으니까 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을 거예요.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에 적을 거예요. 그러면 부채는 증가하면 대변에 적을 거예요. 부채는 줄어들면 차변에 적을 거야. 비용은 발생하면 증가하면 차변에 적고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에 적을 거예요. 자본은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 수익도 증가하면 대변에 적고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에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에 적을 거예요. 이걸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되는데 이걸 거래의 요소라고 해요. 우와, 이거 어떻게 외우지? 자, 외울 수 있겠니?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 감소가 어딘지 외울 수 있겠니? 자, 가릴 테니까 맞춰봐. 자산이 증가. 차변이야, 대변이야? 차변. 자본의 증가. 어디였지? 자본이 어디였지? 대변. 비용이 줄어들었어. 비용이 줄었으면 어디? 기억 못하겠니? 기억 못해? 대변이에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걸 외워야 앞으로 회계를 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이걸 헷갈려 하거든요. 헷갈려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금방 외울 수 있게 해줄게요. 어떻게? 거기서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노란색으로 쓴 게 있고 빨간색으로 쓴 게 있는데 노란색으로 한 건 다 증가예요. 빨간색으로 하는 건 다 감소예요. 이걸 다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자리, 자산은 차변,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은 수익은 대변이라고 했던 것은 다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자기 자리 적이면 증가. 그 다음에 부채 자리가 여기라고 했는데 반대편에 적혀져 있으면 감소. 자본 자리가 대변인데 차변에 적히면 감소. 그 다음에 수익 자리가 대변인데 차변에 적히면 감소. 비용은 차변인데 반대편 빨리 녹화하고 끝내라고 알아듣고 다시 정리하고 끝내야 되겠네. 자, 오늘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 깨끗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보자.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차변 자리에 자산, 비용이 있고 대변 자리에 부채, 자본, 수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 요소.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 감소하는 거니까 증가, 감소하는 두 자리를 만들었는데 계정계좌의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죠. 자, 증가, 감소 따져봅시다.
자산이 원래 왼쪽 자리였으니까, 차변 자리였으니까 자기 자리에 적혀져 있으면 증가. 비용도 자기 자리에 적혀져 있으면 증가. 부채가 대변에 적혀져 있으면 증가. 자본이 대변이면 증가. 수익이 대변이면 증가. 그죠? 그리고 부채는 반대편에 적혀질 수 있다 그랬죠. 거래의 두 가지 모습이니까 증가, 감소 두 가지 자리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자리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 자본도 차변에 있으면 감소, 수익도 차변에 있으면 감소 또는 소멸. 그 다음에 자산은 차변 자리인데 대변에 있으니까 감소, 비용도 차변 자리인데 대변에 있으니까 감소. 이 10가지를 외워달라고 했는데 외우기 어렵지 않다고 했죠. 원래 있던 자리가 증가해요. 자산과 비용이 원래 차변이니까 증가, 부채, 자본, 수익돈, 대변이니까 원래 자기 자리 증가. 반대편 자리에 가 있으면 감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정의 기입법칙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소멸되거나 비용이 소멸되는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서 얘 두 가지 빼고요. 또 빼는 이유가 있어요. 빼고 이렇게 8가지. 자산의 증가 차변, 비용의 증가 차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감소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수익의 발생 대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의 요소를 거래의 어떻게 하지? 8요소라고 해요. 거래의 8요소. 오늘 배우는 진도가 거래의 8요소라고 했죠? 이 8가지 요소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위치를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원래 자기 자리라고 했던데 적혀져 있으면 증가, 반대편에 적혀져 있으면 감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다 됐다고 보고 이걸 바로 거래의 8요소라고 해요. 조금만 응용하고 마무리할게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을 따로 꺼내봤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산이 차변에 적히면, 왼쪽이 차변이었잖아. 차변에 적히면 증가, 대변에 적히면 감소. 부채 자리가 어디였죠? 대변이었지. 대변에 적히면 증가, 차변에 적히면 감소. 자본은 대변에 적히면 증가, 자기 자리니까. 차변에 적히면 감소.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였으니까 발생. 수익은 증가, 감소라고 하지 않고요. 발생과 소멸이라고 해요. 같은 뜻이죠. 증가하거나 발생하거나 감소하거나 소멸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익은 반대편에 적히면 소멸. 비용 자리가 차변이었죠. 그러니까 비용 차변에 적히면 발생, 대변에 적히면 감소. 이것만 외워두면, 첫 번째 것만 외워두면 두 번째 거래의 8요소, 세 번째 계정의 기입 방법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산 중에 아는 계정 과목 하나 해볼까요? 자산 중에 아는 계정 과목이 뭐 있죠?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제일 쉬운 거, 돈! 계정 과목은 현금이었어요. 기억하나요, 현금? 자, 회계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증가, 감소의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현금이 1,000원 있으면, 차변에 1,000원 있으면 크기를 나타내 볼게요. 이 정도 1,000원. 1,000원이 증가되었다 화살표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어. 회계하는 사람은 약속해놨으니까.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차변에 적혀져 있으니까 증가했다는 뜻이죠. 우리 회사에 1,000원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700원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현금이 700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1,700원이 있다고 하겠지만 회계 배운 사람은 1,000원이 자산인데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이 자산인데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했네? 700원은 감소했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1,000원은 증가하고 700원 줄어들었으니까 300원만 남아있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현금은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이 감소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런 계정의 기입 방법은 있을 수 없겠죠? 현금이 대변에 1,000원이 있는데 차변에 700원이 될 수는 없어요. 왜? 7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거나 잔액은 반드시 차변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자산은 차변이 크고 대변이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1,000원이 늘어나고 700원이 줄어들었으니까 300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이게 계정의 자산의
현금 같은 자산의 올바른 기입 방법입니다. 부채는 빚이잖아요. 빚이 증가했다. 부채 여기에 1,000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빚이 1,000원 증가했다. 우리 회사에 빚이 1,000원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600원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빚이 600원 줄어들었다. 자, 우리 회사에 빚이 1,000원 증가했는데 빚이 600원 줄어들었어요. 그럼 빚이 얼마만 남아 있을까요? 똑같이 600원씩 없어지고 빚이 400원만 남아 있겠죠? 잔액은 대변 자리에 남는 겁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그래서 잔액은 대변에, 증가하는 쪽에 잔액이 남아요. 아까 자산도 그랬죠? 1,000원이 증가하고 700원이 줄어들어서 잔액 300원은 차변에 남죠? 그래서 잔액이 남는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자리는 차변, 부채 자리는 대변. 나중에 계정의 기입 방법도 시험에 나올 거고 문제에 있을 겁니다. 자본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줄어들면 차변입니다. 수익은 장사에서 돈 번 거죠? 이자 때문에 벌었다. 이자 수익이 있으면 여기에 1,000원만큼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고, 비용은 돈을 쓰는 거라고 했죠? 월급 같은 걸 썼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 월급을 지급했다 그러면 급여,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중에 대표적인 거 급여라고 해볼까? 급여라는 비용은 여기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계정의 기입 법칙 중에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 광열비가 있다고 해보자. 수도 광열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차변에 발생해야 되는데 대변에 1,000원이라고 쓰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 1,000원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혼자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막 핸드폰 신경 쓰느라 이거 하느라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배울 건 많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정리할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자리가 있는데 이 계정들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다. 그런데 거래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다 이용하자고요. 자리. 복식북이니까 차변, 대변 두 가지 자리 중에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자기의 본래 자리에 적혀져 있는 건 증가, 그 다음에 반대편에 적혀져 있는 건 감소라고 하고, 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이게 거래의 8요소라고 한다 그랬죠?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 8가지 항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진아쌤이 안 아프고 돌아오시면 다시 선생님이 정리 잘해서 더 간략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정말 배울 분계라는 거에 곧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분계를 못하면 선생님이 분개할 거거든요. 안녕. 오늘 긴 시간 고마웠어요. 안녕.